안녕하세요. 오늘 교류 분석 심화 4차 시 전체 기초와 심화까지 10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0장의 목차는 그동안에 배운 전체 교류 분석 TA로 자신을 좀 알아보는데 점검을 할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의 삶이 교류 분석을 통한 인지 행동을 통한 나다운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그동안에 10회를 공부했는데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을 영화 제목을 만들어 볼 거예요. 흥행할 수 있는 영화 제목. 그 다음에 이제 수료식을 할 건데 복습을 한다면 스트로크 활용을 어, 6차 시에 공부를 했는데 각자 스트로크 체크리스트를 하고 그 다음에 스트로크 경제 법칙 활용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고 조금 전에 스트로크 종류 말씀 나누셨거든요. 그래서 스트로크 공부한 것 중에서 제일 핵심적인 내용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죽어야 할 S를 찾아둔다. 네, 주어의 스트로크를 찾아서 준다. 그러니까 남들에게 칭찬할 일이 있거나 긍정적인 어떤 행동을 했거나 좋은 느낌이 들었을 때 반드시 스트로크를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래서 경제 법칙이에요. 최소 효과를 들여서 어, 최소의 비용을 들여서 최대 효과를 얻는 것이 경제 법칙인데 스트로크에도 경제 법칙이 있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받고 싶은 스트로크가 있으면 졸라서 받는다. 예, 감사합니다. 수녀님, 다른 분들은 안 읽어주시네요. 다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내가 다른 사람한테 칭찬 듣고 싶은 거, 내가 좀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를, 나 이거 잘했지? 만약에 이제 이런 건 많으죠. 음식 해놓고 맛있어? 맛있어? 막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스트로크를 긍정적으로 받고 싶어서 쫄라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너무 많이 하면 안 되겠죠. 적당히 해야 되겠죠. 3번, 박정희 대표님 읽어보세요. 자, 김양희 수현님 읽어보세요. 원하던 스트로크를 받으면 기뻐한다. 네, 누군가 자식이 자신에게 칭찬을 해주거나 좀 좋은 이야기를 해주면 아,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봐주셔서 너무 고맙네요. 이렇게 긍정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어, 경제 법칙이 돼. 경제 법칙의 하나이다. 그다음에 네 번째요. 원치 않은 S를 받으면 거부한다. 누가 이제 남들이 나 자신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안 좋게 얘기를 하게 되면, 아, 그렇게 생각했냐고 일단은 상보를 시키고,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불편했네요. 왜 그렇게 생각이 들었는지 말해주세요. 해가지고 그분이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게 바라봤을 때, 저는 그건 아니고 이렇습니다라고 정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것이 첫 시간에 내가 보는 나와 남이 보는 나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드백을 요청하는 것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요. 다시 자신에게도 S를 준다. 네, 스트로크를 준다. 그러니까 내가 남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하루 잘 보내고 누군가에게 긍정의 영향력을 미쳤을 때 내가 참 오늘 보람된 하루였고 의미 있는 하루였고 가치 있는 하루였다라고 참 잘했어. 너 어쩌면 이렇게 괜찮은 행동을 한 거야라고 남들이 안 주면 내가 나 자신에게도 주는 것이 좋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장에서는 세 가지 자아 패턴, 상보, 교차, 임용 교류를 활용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대화 패턴을 상보만 지속적으로 하는 것도 건강하지 않은 거니까 상보 하다가 상황에 따라서는 교차 교류를 하는 것이 좋은데 우리는 말하는 것, 듣기 두 가지를 가지고 상호작용하고 그다음에 교류를 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내가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더 훨씬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어설티브적 대화가 되게 중요한데 어설티브 대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어설티브한 대화는 싸움을 어설티브한 대화는 줄이고 관계를 싸움을 깊게 줄이고 만듭니다. 관계를 깊게 만든다.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을 지키면서도 상대를 지키면서도 존중하는 기술. 상대를 존중하는 기술. 그것이 그것이 성숙한 교류의 성숙한 교류의 핵심입니다. 핵심입니다. 네. 그래서 어설티브 대화, A적 대화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8장에서는 지난 시간에 심리 게임 공부했습니다. 심리 게임이란 무엇이냐? 그 다음에 게임의 특징, 그리고 카프만의 드라마 삼각형 구원자, 박해자, 희생자 역할을 하는데 우리가 두 번째, 세 번째 시간에 성격 진단 에고그램을 통해서 C 주도형이냐, P 아니야, 어, P 주도형이냐, CP의 MB 주도형이냐, A 주도형이냐, 그 다음에 FC나 AC 주도형이냐, C는 어린이자, 그 다음에 A는 성인자, P는 부모자입니다. 그거가 너무 지나칠 때는 게임을 하게 된다라는 드라마 삼각형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게임의 공식에 있는데, 처음에는 그런 생각은 전혀 아니었어요. 그런데 결과는 뻔해요. 나도 오케이 감정으로. 그리고 서로 불쾌한 감정으로 결론을 나기 때문에 이게 악습이 된다. 누구랑? 대상과 상대방과. 그래서 대인관계 악습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제 게임하면 즐겁고 재미있고 신나는 걸 이야기하는데 여기서는 심리적으로 불쾌한, 심리적으로 불안한, 심리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그런 거를 심리 게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리 게임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 이 심리 게임의 분석의 목적은 자신이 하고 있는 심리 게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가 구원자 게임을 하고 있는지, 박해자 게임을 하고 있는지, 희생자 게임을 하고 있는지를 잘 관찰을 하고 파악을 해서 그 게임에서 벗어나고 비건설적인 거라면 딱 여러분들이 단절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율성을 달성하는 인간이 되어서 오케이, 오케이 인센터도 목장 안에서 살아가고 또 오케이, 오케이 태도로 교류하기 위한 목적에 다다르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심리 게임을 분석해야 되고요.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심리 게임을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반복되고 오래전부터 똑같은 패턴이고 또 불쾌한 감정을 내 안에 계속 갖게 되면 그거는 심리 게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하는 심리 게임이 무엇인지 걸리지 말고 또 걸지 말고 걸려들지 말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삶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간의 구조화도 지난 시간에 했는데 6가지 수단을 여러분들이 체크리스트를 했어요. 근데 시간을 보낼 때 질이 높은 것도 있고 양이 많은데 질은 낮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질은 좋은데 양이 적은 것도 있고 그래서 시간의 질과 양에 따라서 베르그송 타임과 뉴턴 타임이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우리는 뉴턴 베르그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시간 구조화를 건강하게 생산적으로 지내야 된다는 거. 이거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간을 의미 있게 배분하여 사용하는 것. 그리고 실천하는 거. 그래서 바람직한 시간으로 재구성하기 위해서 체크리스트를 했는데, 지난 시간에 이제 요거는 저희 참가생 중에 하나 올린 거잖아요. 여기 점수를 보면, 어, 요렇게 여러 가지 그 피라미드 모양, 그 다음에 일자 모양, 역삼각형 모양으로 지난번에 안내를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요렇게 18점, 18점이니까 이게 1번이잖아요. 1번. 그 다음에, 어, 14점, 2번. 그 다음에 11점이 3점. 그 다음에 9번이 네 번째. 그 다음에, 9점이 네 번째. 그 다음에 8점이 다섯 번째예요. 여러분들 구조와 이렇게 체크리스트 할 때 맨 첫 번째가 게임이에요. 이건 적어 놓으셔야 돼요. 첫 번째가 게임, 두 번째가 폐쇄, 그 다음에 잡담, 의식, 활동, 친교입니다. 어, 여러분들이 체크리스트의 문항을 보면 게임인지 폐쇄인지 잡담인지 의식인지 활동인지 친교인지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일부러 지난 시간에 요 첫 칸이 게임이고 두 번째가 폐쇄고 세 번째가 잡담이고 네 번째가 의식 활동 친구라는 말을 언급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문항이 되게 중요해요. 어, 여러분들 그 교류 분석에서는 성격 진단 해봤고, 그 다음에 스트로크도 체크리스트를 해봤고, 시간의 구조화도 해봤고, 또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그 부분은 실천하기 위한 자기 성찰을 해서 어떤 변화를 이룰 것인가, 변화할 목적을, 자율성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실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제 거인데 제가 그려보니까 삼각형으로 그려보니까 활동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친밀이 있고 의식이 점수가 같더라고요. 이게 점수가 이, 같아서 이 구조가 좋고 나쁘고의 평가나요? 아니면 아, 네, 개인의, 좋은 질문이에요. 좋고 나쁘고는 시간을 생산적으로 가치 있게 보내는 게 좋은데 맨 음, 위에 폐쇄의 시간은 타인과 교류가 없고 자기만의 안에 네네, 갇혀서 자기만의 생활을 하는 거가 많은 거는 폐쇄라고 합니다. 네네네. 그래서 시간의 구조의 문항을 하나하나 보시면 아, 이게 폐쇄 문항이구나라고 하지만 음, 우리는 자기만의 혼자만의 영역이 필요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네네, 저는 이제 저희 남편이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 한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같이 있으니까 뭐 중간에 뭐 밥 달라, 간식 달라, 뭐 이러고 또 말을 또 이렇게 혼자 뭘 하고 있으면 가서 말을 막 건네고 또 그 응답을 해줘야 되고 안 해줄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특히 여름 같은 데는 아침 딱 먹고 설거지 딱 하고 남편 설거지 하는 거 보고 이제 딱 끝났으면 제가 노트북하고 가방 주저리주저리 싸가지고 커피숍에 갑니다. 시원한데. 그래서 나만의 시간을 보내기도 하거든요. 음, 그래서 폐쇄 시간도 필요하긴 하지만 지나치면 네, 안 된다. 그리고 이제 게임은 심리 게임을 하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게임을 하다 보면 시간은 후딱 잘 가요. 되게 잘 가요. 그래서 게임은 건강하지 않는 심리적 갈등이 있는 시간을 보내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질이 굉장히 안 좋은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음, 교류 분석에서는 타인과 관계를 모두 분석을 해서 자기의 존재감을 인정해주고, 인정받고, 타인의 존재감을 인정해주고, 또 내가 나의 존재를 인정받고, 이런 교류하는 시간이 에릭 버는 대인관계가 건강한 사람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게임은 하지 않는 게 좋고, 패스도 지나치면 안 좋고, 그런데 이제 잡담을 하다 보면 우리가 시간이 후딱 잘 가잖아요. 네. 그래서 그 질과 양에 비하면 잡담이 양이 많죠. 그죠? 음, 양이 많아요. 근데, 게임이나 패스보다 훨씬 더 괜찮은 시간의 구조화를 보내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좀 그런 경향성이 있어요. 아, 이거는 이제 친목 모임이다. 근데 친목 모임에서 일찍 12시, 11시 반부터 만나고 점심 먹고 또 차 마시고 또 수다 떨고 이러고 오면 하루 종일 술 떨고 놀다 오면 되게 피곤해요. 그래서 저는 어, 끝나고 이제 나만의 시간이 집에 와서 또 뭔가 시간의 구조와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고 한데 사실은 제가 굉장히 바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제가 시간 구조화를 매일 이거 0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이렇게 메모를 하고 다니기 때문에 그날에 임박해서는 그 일이 바쁘지만 항상 구조화를 잘 하고 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질과 양으로 따지면 잡담은 양이 많지만 질은 그닥 좋은 건 아니다. 그런데 우리가 활동을 하면서 친밀해지거든요. 저는 주로 활동하고 친밀해. 저 친구하고는 놀기만 하는 친구가 또 따로 있어요. 그 친구하고는 다른 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취미 생활만 한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마음과 마음이 연결이 되지만 운동하는 것도 활동도 되지만 그게 친밀감도 연결되느냐 안 되느냐가 있어요. 그리고 의식은 의례적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느 단체에 소속돼 있어요. 그 소속된 단체에서 무슨 포럼을 해요. 근데 저 별로 관심은 없어. 그런데 그 포럼의 인원을 채워주기 위해서 자리가 부족하다고 하니까 가줘요. 그런데 저가 이제 어제 그제도 AI 포럼을 했는데 저는 무척 가고 싶었는데 제가 가지를 못했었거든요.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의식의 시간과 치밀의 시간과 활동의 시간이 활동, 원래는 친밀의 시간이 가장 질이 높은 거죠. 가장. 근데 저는 이거를 시간의 구조와 체크를 해보니까 의식과 친밀하고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그러면 이 제일 밑에 있는 활동은 전체적인 이 모든 활동 중에 의식과 친밀과 잡담과 이게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되나요? 아니면 이 이건 활동은 제 또 거예요, 다른 제 거. 거나요? 이건 제 거예요. 이건 제 건데 어떤 아니, 분이 여기가, 그러니까 다시 질문해 보실래요? 이 밑에 제일 밑에가 활동이라고 써졌잖아요. 제 거가. 그러면 응. 네네. 그럼 이 활동 전체 네, 그 활동 중에 그 의식과 친밀감과 잡담과 이걸 구분한 건지 아니면 제일 아니요. 밑에 있는 것과 또 별개고 이런 아니, 이거 건지 좀 점수로 이해가 표시를 낸 거예요. 좀, 아, 제가 아, 전체 활동 중에 점수로, 의식은 이렇고 친밀은 이렇다. 제가 피라미드 그려보니까 점수가 폐쇄하고 게임하고 점수가 똑같고, 의식과 친밀이 네. 똑같고, 제일 높은 점수가 활동이고, 그 다음에 의식, 친밀이 같은 점수고, 그 다음에가 잡담이라는 거죠. 다시 설명을 드리면,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이게 원래 질이 제일 좋은 거는요, 요게 제일 질이 좋아요. 친밀, 음, 스트로크 교환 밀도. 밀도로 보면 친밀, 게임, 잡담, 활동, 의식, 폐쇄예요. 활동은 사실은 네. 교환 밀도는 약하거든요. 그 다음에, 음,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가장, 요거 친밀, 활동, 잡담, 의식, 게임, 폐쇄, 요것이 가장 건강한 거예요. 가장 넓은 게 음, 친밀. 그 다음에 활동. 음. 우리는, 어, 친밀한 관계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 뒤집어 놓으면 치밀이 맨 밑에 있잖아요. 폐쇄. 그 다음에 네네네. 게임도 어떻게 보면 게임을 하다 보면 제가 요즘에 남남이라는 드라마를 가끔 보거든요. 근데 거기 모녀가 되게 게임을 잘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그러면서 친해지기도 하지만 별로 건강한 교류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음, 여러분들이 이제 그 스트로크에서 이렇게 이렇게 구분을 했지만 이분한테는 잡담과 활동이 제일 높은 점수이기 때문에 피라미드를 그리면 18, 18점이고 그 위에가 친교가 한 칸이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 점수표를 보고 삼각형이든 마른 목걸이든 그 다음에 역삼각형이든 그 다음에 일자든 그려보라는 거예요. 자, 또 질문이 있을까요? 그럼 제 것 좀 한번 봐주십시오. 제가 저 지금 줌 밑으로 바로 올렸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면 이거를 대표님이 잠깐만. 어, 카톡에. 네, 제가 여러분들이 제 카톡으로 보냈나요? 우리 네, 전체 아니요, 방에 아니요, 아니요. 보냈나요? 교루시마에다 올렸어요. 교류 심야에다가 올렸다는 거죠? 네네네. 그러면 제가 다운받은 얘가 지금 컴퓨터가 더뎌가지고 아, 그럼 여기다 채팅방에다 올릴게요. 채팅방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대표님은 잡담이 채팅방에. 제일 아니다, 활동이 제일 많으시네요. 네, 그 다음에 친교가 두 번째고, 네. 잡담이 세 번째고, 게임이 시고, 그 다음에 대표님은 타인과 교류를 많이 하시는 분 계시네요. 자, 그래요? 그 다음에, 음, 그림을 이렇게 그렸어요. 대표님 거는 이렇게 그리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밑에다가 점수를 좀 써주시면 더 좋겠죠. 음. 저는, 아, 그래요? 밑에 저는 그린 게, 점수를 안 밑에 그린 게 썼는데, 맞아요? 네, 네, 맞아요. 맨 밑에가 대표님 활동이 제일 많으시잖아요. 그죠? 네, 네. 대표님 활동이 제일 많으시고, 그 다음에 친교고, 잡담이고, 게임이고, 폐쇄고, 의식이 제일 적어요. 그죠? 네, 의식이 왜 적은, 어떤 거예요? 의식이 적은 사람 의식은 뭐예요? 남들하고 의례적으로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예를 아, 물, 들어서 어,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저는 앞집하고 별로 집하고는 친교를 나눌 시간이 없어요. 제가 바빠가지고. 네, 근데 서로 인사는 잘해요. 안녕하세요. 아우, 애기 되게 예쁘네요. 오늘 유치원 어디가? 막 이렇게 물어보는 거 있잖아요. 네. 그죠? 그 경비 아저씨한테 제가 저기 여기 아파트 청소는 아유, 오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더우신데 아유, 땀을 뻘뻘 흘리시네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뭐 시원한 거 캔 하나 가져갔으면 이렇게 드시라고. 이제 이런 건 전부 의례적인 거죠. 응. 네. 그 의식이라는 거는 그냥 의례적으로 아, 안녕 잘 가 뭐 이렇게 마음에 왜 이렇게 만나더라도 마음이 막 주고받고 막 반갑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그죠? 근데 이게 되게 웃기는 게 뭐냐면 제가 이제 그 저희 후배 강사들이 되게 많거든요. 부모교육 후배 강사들이 가면은 후배들이 이제 저한테 배운 분들이 가면은 선생님 너무 반가워요. 오랜만이에요. 이러면서 엄청 막 제 두 손을 꼭 잡고 진짜 반가워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후배가 많으니까 저분이 몇 기지? 막, 맞아. 저분이 몇 기지? 기수가 많으니까 31기까지 있으니까 저는 3기고 저분이 몇 기지? 내가 저분한테 뭘 가르쳤지? 이러고 저는 막 머릿속으로 막 생각하고 그거는 저를 좋아한다고 막 친밀하다고 선생님 좋아한다고 막 반가워하는데 저는 그게 내 마음에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반가워요. 오랜만이에요. 잘 지냈어요? 요즘에도 강의 활동 많이 하시고 계시죠? 이거 되게 의례적으로, 의식적으로 얘기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 그런 걸 안 해. 이해됐나요? 응.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제 사람 많이 하니까 옛날에는 인맥 다이어트를 막 하고 사람 핸드폰에서 다 이렇게 지우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치매 예방 프로그램 개발하고 나서는 새로운 얼굴, 그다음에 모든 걸 새로운 거를 다양하게 하는 것이 뇌 건강에 좋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때부터는 새로운 사람 만나는 걸 되게 즐기고 좋아하고 막 사람 많은 데 가는 거를 더 좋아하고 막 그랬거든요. 응. 그래서 우리 그 박정희 대표님은 의식이 제일 채팅방에다 올렸어요. 채팅방에 올렸어요. 네네네 의식이 제일 여러분들 다 같이 보시면서 제 설명을 들으시면 됩니다. 그 의식이 이제 제일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님은 마음이 따뜻하고 활발하고 하니까 이게 의례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면 뭐 가식은 아니야. 가식은 아닌데 그냥 의례적으로 우리가 왜 제사 지내고 뭐 저기 명절 같은 거 내가 막 명절을 지내고 싶고 막 식구들 만나는 게 막 좋아가지고 뭐 음식하는 거는 싫지만 가족들 만나는 건 좋아서 그 의식적인 행위 있잖아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이해됐나요? 네,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거 별로 그렇게 안 좋아하시죠. 아, 그래서 네. 어머나 오늘 또 제사 지내셔야 되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오셔가지고 반갑습니다. 그래서 시간의 구조화는 친밀하고 제가 이거 체크할 때 저는 이제 주로 강의하고 상담.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이 강사 활동하는 거하고 연계되는 분. 그 다음에 그 상담하시는 분들하고 연계되는 분들을 거의 뭐 95% 만난다고 할 수 있죠. 어. 그래서 이제 남편의 부부 모임,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성당에 다니시는 그 부부 동반 모임, 그 다음에 이제 놀려고 만나는 모임은 제가 웬만큼 뭐, 딸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동창 엄마들 모임, 이런 데는 좀 잘 빠지는 편이에요. 어. 가서 좀, 소, 그게 만나서 생활의 정보는 많이 받지만, 제가 어떨 때는 그 시간을, 만약에 그들은 한 5시간, 6시간 함께 있으면, 저는 이제 가서 식사하고 얼굴 보고 인사하고, 이제 저는 할 일이 있어서 간다고 이렇게 좀 의례적으로 보내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런 의식의 시간이 많아요. 자, 그 다음에 10장. 이제 오늘 할 거는, 지금까지 배운 것 중에서, 이제 TA로 자신을 알아보기를 다시 한번 복습을 해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10장 TA로 자신을 좀 알아보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삶의 영화 제목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수료식 할 거고. 자, 이렇게 여기 보시면 시간의 구조화를 지난 시간에 이 체크를 한 사람 한 사람은 봐드리지 않았거든요. 진도를 나가야 되기 때문에 두 가지 심리게임이랑 시간의 구조화 두 가지를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2시간 반 정도 좀 진행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더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은 꼭 피라미드 모양이 아니더라도 활동이 잡담이 이렇게 1, 2, 3, 4, 5 등호로 표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음. 여기 활동에는요, 운동하는 것도 들어가요. 취미 생활하는 거. 그 잡담은 뭐, 뭘 얘기하냐면 뭐, 연예인 얘기하고 뭐, 드라마 얘기하고. 저는 이제 그 영화를 보면, 저는 이제 그 7명이 한 달에 2번 만나는데 꼭 집에서 한 가지씩 음식을 해서, 선배님 오피스텔에 가가지고 한 11시 반, 12시에 만나요. 그러면 다 한 가지씩 해온 거를 먹고, 그 집에서 해온 거니까 뭐, 저기 식당에서 뭐 여러 가지 조미료 넣은 걸 안 먹죠. 그 다음에 정말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 뭐 별별 얘기를 전부 내담자와 상담자가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돌아가면서 어떤 모임에서는 한 사람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공을 하나 줘가지고 딱 5분씩 한 달 동안 어떻게 지냈나, 무엇을 배웠나, 딱 5분 이상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잡담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되게 의미 있게 보내요. 잡담인 것 같은데 우리는 친밀의 시간이 굉장히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임은 항상 빠지지 않고 가게 되더라고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적어 보시기 바라고. 자, 드디어 오늘은 좀, 그러니까 복습한 거는 6차시, 7차시, 8차시, 9차시 거를 복습을 했는데 지금은 전반적인 거를 여러분들한테 다시 안내를 드릴게요. 자, 자아 상태가 크게 뭐뭐가 있었어요. 구조 분석으로. 구조 분석. 부모자, 성인자, 어린이자가 있었죠. 그죠? 그래서 M피로 해야 되는데 A적으로 교류할 때가 있고 A로 대화를 해야 되는데 C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자아 상태의 편향은 오형과 망상을 배웠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지나치게 P 주도형인지 A 주도형인지 C 주도형인지 너무 치우치지 않았나. 그런데 이 치우친다는 말은 대상과 상황에 맞게끔 자아 상태의 기능을 적절하게 활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아 상태에 오염되지 않았는가. 이거는 편견이나 망상을 이야기하는 건데, 자, 편향은 여러분들이 지나치게 부모자를 썼는지, 지나치게 A자를 썼는지, 그 다음에 지나치게 C자를 썼는지의 편향을 얘기하는 거고, 오염은 침범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대상에 맞게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교류하지 않는 거를 이야기하는 거고, 자, 스트로크의 교환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건강한 스트로크 교환이 가능했는지, 그 다음에 우리가 오케이, 오케이 인생 태도를 배웠는데, 오케이는 I'm okay, you are okay가 있었죠. 그래서 오케이 목장 안에서 사는 것이 중요한 건데, 좋은 게 좋은 거야 해가지고 경계선 없이 그냥 흐물흐물 바보처럼 하는 것은 오케이가 아니고요. 내가 나의 자율성, 주도성, 그 다음에 자아 상태가 편향되지 않게 이렇게 사는 것이 오케이, 오케이 인생 태도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이 교류 분석을 끝나면 사례를 접목해서 그동안에 배운 10가지 콘텐츠에 대해서 나는 이게 오케이인지 오케이인지 잘 모르겠어요. 다시 오케이, 오케이라는 것은 윈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너도 유익하고 나도 유익했는가. 근데 나는 오케이인데 상대방 오케이 아닐 수가 너무너무 많아.
진짜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오케이 인생 태도를 주로 이렇게 심화로 또 실제 사례로 가지고 연구를 할 때는 연구 모임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스트로크 교환이 가능한 거는 아까 수녀님이 말씀하신 대로 긍정적, 부정적이냐, 신체적이냐, 정신적이냐. 근데 신체적인 것은 긍정적인 스킨십은 정신적으로 다 영향이 가고, 근데 신체적으로 부정적인 뭐 때리거나 꼬집거나 눈을 째리거나 이런 거는 다 정신적으로. 그러니까 신체적, 정신적은 다 포함이 돼요. 긍정이든 부정이든. 근데 조건적이냐, 무조건적이냐. 이제 그런 것도 잘 파악을 하면 돼요. 저도 또 아까, 남편이 들어오기 전에 저는 좋아하는 생선을 딱 구워놓고 또 어제 먹은 떡국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새로운 생선을 주고 싶었어요. 근데 떡국 어제 먹은 게 남았는데 왜 생선을 구웠냐고 이 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그 스트로크에 이렇게 무슨 말을 받으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당신 드시고 싶은 거 드세요 이러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하면 부정적 스트로크로 교환할 가능성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 교론석을 강의하는 날이고 제가 아까 좀 전체적으로 한번 쫙 훑어보고 있었던 시간이었기 때문에 건강한 스트로크로는 아니었지만 자칫 잘못 부정적인 스트로크를 줄 뻔했는데 바로 즉각 A의 자아 상태로 판단을 해가지고 당신 먹고 싶은 거 먹으세요 이랬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생선은 내일 아침에 드실래나 봐요.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제 마음이 편했어요. 왜냐면 생선 먹는 게 쉽지가 않잖아. 자, 그래서 매 순간 자기 삶에서 이렇게 적용을 해서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심리 게임에서 풀려났는가? 어떻게 생각하면 저는 맨날 구원자 역할을 한 것 같아요. 근데 때로는 제가 구원자 역할을 안 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긴 하거든요. 가정에서 우리 여성들은 희생과 헌신과 아내 역할, 그다음에 뭐 엄마 역할, 그다음에 며느리 역할, 딸 역할 이런 역할을 하다가 보면 많잖아요. 근데 자칫 본인이 계속 구원자를 하게 되면 상대방은 언제나 저 사람이 날 구원해주고 도와줄 것이라고 기대를 갖게 되거든요. 이제 그런 기대를 갖지 않도록 본인이 딱 정리를 해야 되는 것 되게 중요해요. 그다음에 각본에서 풀려났는가는 오늘 조금 더 다루어 드릴 건데 이 각본은 승자 각본과 패자 각본이 있고 평범한 각본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인생 각본에서 기초 과정에서 제가 그 오늘 원래 뒤로 빼야 되는데 기초 5주 강의 할 때 요거를 헤라 각본과 하지 마라 각본이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음, 헤라 각본과 하지 마라 각본. 음. 해라는 뭐 서둘러라, 강해라, 노력해라, 좀 더 잘해라 뭐 이런 각본에 시달려서 살다 보면 우리는 너무나 쫓기는 인생을 살고 자기다운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각본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오늘 평범한 각본, 승자 각본, 패자 각본을 조금 더 언급을 해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의 구조와는 균형이 이루어졌는가. 이제 너무 잡담이라든가, 너무 폐쇄라든가, 근데 이제 시간의 구조와는 맨날 쫓겨. 맨날 발등에 불 들어졌어. 너무 힘들어요. 제가 오늘 시간이 남으면 시간의 구조화에 대해서 잠깐 좀 언급을 해드리려고 준비는 했거든요. 그리고 이따가 시간 되면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기 통제는 되는가? 이게 뭐예요? 자기 통제는 누가 하죠? 어느 자아가 하나요? A 자아가 하는 겁니다. A 자아의 기능이에요. 음. 그래서 정말 이 교류분석, 인지 행동, 내가 하는 행동을 자기 자신이 인지를 하게 되면 교류분석을 활용을 해서 정말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내 안에 묵은 화가 있어요. 오래된 해결되지 못한 원가적으로부터 감정이 있고 또 배우자에 대한 분노가 있을 것이고 자녀, 시어머니의 분노, 며느리의 분노, 자기 안에 가지고 있는 분노 밑에는 여러 가지 감정이 우울, 억울, 뭐 속상함, 안타까움, 서운함 이런 거리 주렁주렁 매달려갖고 엉켜가지고 그게 분노로 표출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교류 분석은 어린 시절부터 형성된 5가지의 성격, 그 다음에 스트로크의 구조, 그 다음에
인생 태도 이런 게 다 엮여가지고 에릭 번이 연구한 거죠. 인간이 건강하게 살려면 이 교류 분석에서 자기가 타인과 어떻게 교류하는지를 분석을 정확하게 해서 자각을 해서 통찰을 해서 자기를 이해한 다음에 타인을 이해하게 되면 타인 이해도 더 잘 되어서 관계가 이해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요즘에는 저 사람 왜 저래 이러기보다 그럴 수 있지 그러려니 이제 이렇게 하니까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자, 여러분들 그러려니 한번 말해 보실래요? 그러려니. 그러려니 그것이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자기 통제, 셀프 컨트롤이 잘 되는가는 분노 조절도 잘 되고 옆에 사람이 되게 우울하고 슬픈 일이 있는데 나 좋다고 막 좋은 표현을 하지도 않게 되고 저는 이 자기 통제 이거가 이제 제 역할에서 저희 딸이 이제 결혼한 지 3년 조금 지났는데 이제 딸도 하나의 가정을 꾸린 하나의 그 가정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즉, 아기는 없지만 남편으로 남편에 대한 아내의 기능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롭게 며느리 역할도 해야지 또 뭐 저기 뭐냐 결혼하면서도 친정과 시댁과의 관계, 남편과의 관계에서 이런 거를 잘 두루두루두루 살피다 보니까 우리 딸을 되게 이해가 많이 되더라고요. 이해가 많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삼라만상을 시의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여러분들 삶의 지혜가 떠오른다. 자, 여기 보실래요? 여기 자가 있고요. 쪽집게가 있잖아요. 이거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자기를 잘 알아차리고 분석하는 데에 어, 되게 예민하게 교류 분석의 각각의 이론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잘 숙지를 하고 잘 이론을 잘 인지를 하게 되면 행동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자, 인생 각본을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새로운 여러분들로서의 출발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삶에 이제 제목을 붙이는 거예요. 박정희 선생님이 그동안 살았던 삶. 그다음에 정수경 선생님 들어오셨네요. 그다음에 우리 백종현 대표님이 살아온 삶. 여기 각자 모든 분들이 자기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삶에 제목을 붙이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에 대한 제목. 그다음에 앞으로 2025년 11월 28일 오늘 밤 자고 오늘 공부하고 내일부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인생에 대해서 영화 제목을 붙이는 거예요. 자, 지금 여러분들의 영화 제목을 채팅창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1하고 살아온 인생. 이제 1번이면 살아온 인생이고 2번이면 앞으로 살아갈 인생. 제목을 채팅창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우동우 선생님이 안 들어오셨네요. 음. 기대는 인생 지금 안 들어오셔요? 우동우 선생님.
지금 아무 소리 안 내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은 뭐였는데 앞으로의 살아갈 인생은 뭐냐? 그냥 그렇게 쓰는 거예요. 목소리가 안 나와요, 선생님. 어머, 세상에. 저 혼자 엄청 얘기했는데. 그러니까요. 나는 딴 사람하고 통화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 안 되죠. 네. 감사합니다. 죄송하고요. 박정희 대표님 먼저 네.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요? 네. 저는 제목, 책임이라는 말이 되게 부담 가고 싫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막내로 자라가지고 저는 일만 저지르고 책임을 져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꼭 이렇게 기댈 사람, 그런 사람을 찾고 다녔고, 그러다가 그 기댈 사람이 안 기대지면 또 다른 데로 이동해서 또 기댈 사람 또 찾고, 또 그런 음, 사람이 없어지면 또 다른 데 가서 또 기댈 사람 또 찾고, 이렇게 음, 살았는데, 제가 책임이라는 단어를 되게 무서워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책임지는 인생, 책임을 가벼운 것부터 책임을 지는 책임이라는 말을 좀 무서워했는데, 가벼운 것부터 책임을 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음, 책임지는 인생으로 음, 제가 잡았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 책임을 지는 인생을 앞으로 살겠다. 네, 화이팅! 응원 네. 보냅니다. 파이팅! 그 다음에, 네, 김영희 수장님, 영화 저희 제목, 제목하고는 연결이 안 된다는 것 같은데, 주제가. 그러니까 그 저는 그러니까 이제 이 그거는 네, 괜찮아요. TA를 배우면서 소통에 음, 대해서 어쨌든 갈망이 있었는데 그 소통의 관계가 잘 안 됐던 것을 앞으로는 더 TA를 잘 사용해서 소통을 음, 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와우. 수현님 소통 잘하시는 줄 알았는데, 교류분석을 통해서 자각이 되셨군요. 네. 저도 기쁩니다. 네. 그 다음 영화, 세 번째 누구신가요? 아, 저 네, 김상현입니다. 네네.
네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그동안에 살아온 인생이 참 행운이었구나는 생각이 들어요. 모든 음, 면에서. 네, 음, 진짜 지금까지 살아온 게 굴고 굴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항상 누군가가 도와주고 항상 힘이 돼서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게 아닌가 해서 행운의 음, 여인으로 잡았고요. 앞으로 음, 살아갈 인생은 이런 행운을 기반으로 또 좋은 분들과 만나고 음. 건강하게 복 있는 인생이 될 거라 믿고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상현 선생님은 그 아주 긍정의 뭐랄까, 긍정의 마스코트? 네. 하여튼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감사합니다. 앞으로 복 많은 여인, 그 다음에 책임지는 인생, 소통 잘하는 김영희 선생님 이렇게 이야기 불러주면 좋겠습니다. 네, 이수영 선생님 반갑습니다. 영화 제목 흥행이 되도록 우리한테 저는, 홍보를 네, 해주세요. 네. 저는 이보다 더할 순 없다라는 제목을 적었고요. 일단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해서, 그리고 음, 조금 결혼하고 나서 조금 힘들었던 부분들이 있어서, 이보다 더 음, 했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해서 이보다 더 음, 할 순 없다? 이런 생각, 그렇게 제목을 적어봤고요. 네. 앞으로는 정말 즐겁고 행복한 날만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적었습니다. 목소리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수영 화면 못 선생님, 켜서 죄송합니다. 네, 너무 보고 싶은데, 네. 아름다운 인생, 아름다운이라는 그 말 자체가 굉장히 사람을 아주 행복하게 만듭니다. 자, 장수경 집사님은 지금 오늘 기도하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입장을 해주셨어요. 자, 이제 저는 소통호, 불통호, 그다음에 고통고, 불통일이 아니라 이거는 그냥 제가 김영희 수연님 거 보고 이렇게 영화를 만들면 대박 나겠구나. 어, 음. 영화 감독을 한번 만나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강의할 때 저기 그 서울시 교육청에 부모교육 강사들 모임이 있거든요. 이제 거기 65세로 끝났는데 그 모임에서 제가 만나가지고 50 플러스의 10명이 뭐 제안서도 내가지고 되게 친하게 막 되게 재밌게 지냈는데 저는 이혼에 실패한 여자 임명희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다들 웃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에 성공한 여자, 이혼에 실패한 여자 책을 쓰자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 이런 걸 가지고 책을 쓸 수가 있거든요.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책을 대비해서 쓰는 거예요. 책 제목이 돼가지고 그거를 책을 한번 써보는 것도 굉장히 자기 인생을 남은 인생에 더 초점을 맞추고 과거는 과거에 이제 지나간 과거보다는 here and now 한순간 한순간 아주 충실하게 아주 의미 있고 가치롭게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몇 번을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영화 제목 반드시 흥행해서 2편, 3편 나오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박정순 대표님은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아, 잠깐은 가능하거든요. 남편이 빨리 정리하라고 그래가지고 잠깐은 네,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많은 아, 배움이 있는 인생. 그 다음에 앞으로 제목은 꿈과 희망이 꿈을, 꿈 꿈과, 펼쳐지는 적. 음, 꿈을 펼쳐질 인생, 꿈이 펼쳐질 인생. 네. 어떻게 이렇게 오, 정하셨나요? 배움이 많다고 느낀 거는, 음, 제가 코칭하고 심리 공부를 같이 하면서, 네. 좋은 것도 있었고, 힘든 것도 있었고, 배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음, 막 복잡돼 있어요. 근데 이제 음, 거기서 나는 배움을 선택하리라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 거기서 이제 힘든 거는 내가 진짜 깨달아야 됐어야 되는 건데 지금도 네, 아직도 이게 덜 풀려가지고 아직도 머리가 넘어진 게 어, 아직도 안 낫고 있거든요. 근데 네. 이제 어, 넘어진 걸 통해서 배웠어요. 와, 인생, 넘어지면서
1박 2일 동안 순이 동서랑 지내면서 내가 왜 그동안 힘들었는지 뭐 그랬는데 순이 동서가 조금 경솔했다. 그런 걸로 인해서 우리 가족이 많이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미웠어요.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는 그도 사람이다. 몰라서 그런 음, 건데 이런 생각이 들고 맞아, 맞아. 내일 만나거든요. 사실은 원래 제사가 오늘이고 내일은 음, 산수에서 만나요. 근데 이게 오, 어떻게 된 게 작은 집, 큰 집 따로따로 제사 지내고 산수에 가서 또 만나고 이러거든요. 근데 아우, 어쨌든 내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면 나만 비참해질 것 같아요. 그거 끌어안고 음, 있어봤자 나만 힘들 음, 것 같고 진짜 우리 가족한테 너무 안 좋은 영향을 너무 많이 미쳤거든요. 그분이. 음, 말하면 기절할 정도로. 근데 지나고 나서 생각하니까 내가 정리를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음, 내가 배움이 참 많았다. 음, 그동안 아팠던 거 다 나 공부되라고 한 거다. 뭐 이런 생각? 음, 그리고 뭐 이제 일단 내 옆에는 하느님도 계시고 제가 음, 부르면 계실 하느님도 있고 음, 엄마가 하늘나라시셨으니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어,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뭐 공서는 제가 여러 번을 썼어요. 근데 이제 제 음, 개인 저서를 이제 써본 적은 없는데 네네, 사실 쓸 기회가 있었어요. 있었고 음, 표지값도 이미 냈었는데 돌려받았어요. 오늘까지. 이유는 도대체 지금 요즘 에너지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에너지 생긴 다음에 한 1년 후쯤 좀 길게 잡고 그때 내 저서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지금 나오면은 복잡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뭔가 음, 심플해질 때 내 생각이 음, 심플해지고 정리가 되고 또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입장이 되어 있을 때 그때 써야 음, 책이 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 네, 개인 저서는 저는 미루기로 했어요. 그분이 쓰라고 해서 아, 쓰려고 했는데, 멘토 아, 지도자 그러시구나. 협의회 회장님이 쓰라고 하셨거든요. 어디 협의회 회장님이요? 멘토 지도자 협의회 아, 회장님이, 네네네, 예, 네네, 그분이 저한테 꼭 개인 저서를 써라, 이렇게 하셨는데, 저는 공저만 음, 썼고, 개인 저서는 한 1년 뒤 정도? 아니면 2년 뒤 음, 정도 그때 조금 뭔가 남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있거나 일을 하고 있을 때 그때 써야 뭔가 좀 글이 힘이 실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이제 그거는 미루고 지금은 머리가 아파서 못 쓰겠고 우선 머리가 너무 아파요. 약을 먹어야 될 정도로. 그래서 이제 이거 과정이다. 네, 다른 사람들은 옛날에 보니까 더 많이 아프던데 나는 이제 음, 처음은 아니지만 아무튼 이렇게 아픈 건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음. 이거는 내가 크기 위한 가정이다. 이런 생각으로 임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영화 네, 제목은 바꿔야 머리가, 될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래서 영화 제목은 계속 바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적어보고, 오늘 참여하신 분들 이걸 왜 다 적어보라고 하냐면, 이 시간을 통해서 지나온 내 삶에 대해서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 살아갈 인생을 어떻게 새로운 출발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또 내가 오늘 이 수업 시간에는 이러한 영화 제목으로 앞으로 살겠다라는 건데, 또 삶의 방향이 바뀔 수도 있고, 또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박정순 대표님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포도나 포도일 박순애 대표님 말씀해 주세요. 아, 네, 제가 포도나라는 그 닉네임을 쓴 게 몇 년 됐는데요. 보세요, 처음에, 이거. 네? 어, 김미환 선생님, 우리 아, 네, 네, 감사합니다. 아, 박순애 네. 대표님 말씀하세요. 처음에 사용할 때는 포기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나답게 살자. 그렇게 하면서 썼던 포도나 닉네임이었거든요. 음, 이제 막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막 많고 그랬을 때 생각하면서 썼던 닉네임인데 제가 학생 상담을 갔는데 이제 얘들한테 포도나라고 제 닉네임이 포도나라고 했더니 자기네들이 이렇게 삼행시를 지어준 거예요. 근데 그게 포, 뭐 포근하게 도와주고 나눠주는 선생님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음, 예, 그래서 아, 그 음. 말 좋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포근하게 도와주고 나눠주는 사람으로 살아가자 해서 포도나2 생각해 보았습니다. 네, 포도처럼 어떻게 하라고요? 아니요. 나눠주는, 전에는
포, 포, 포기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나답게 살자. 지금 아, 응. 이제 지금은 포근하게 도와주고 나눠주는 사람. 아, 포근하게 도와주고 나눠주는 사람. 네. 그 청소년 누군지, 초등학생. 저기, 아, 초등학생. 초등학생이 세상에. 네네. 그만큼 박순애 대표님한테 느껴지는 것들이, 포근하고, 그 다음에 도와주고 나눠주는 사람인 걸로 비쳤기 때문에 그 말이 탁 나왔던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네. 처음 보는 감사합니다. 네, 아이였는데 그렇게 해줘가지고. 네, 어머, 세상에. 처음 보는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촉이 있네요. 박순애 대표님, 목소리 엄청 좋으십니다. 네, 그 다음 감사합니다. 김효환 대표님, 감사합니다. 나눠주셔가지고. 네, 김효환 대표님, 네, 김효환 지금 대표님. 아직 차 안에서 듣고 있어가지고 아직 아, 괜찮아요. 그래도 차 안에서라도 이렇게 참여해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모든 경험이 공부였다. 과거에 내 인생에 살아온 인생, 영화 제목. 두 번째는 내가 나를 만든다. 였네요. 자, 요거 네.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 네, 지나온 모든 경험들이 그냥 다 공부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음, 하면서 어, 내가 내 인생에 그냥 앞으로의 내 인생의 창조는 내가 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으로 제목을 음, 지어봤습니다. 그래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지금 영화 제목 말씀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에서 잠시나마 정리가 좀 되셨나요? 자, 저한테 어떻게 여쭤보세요. 네? 정리되셨나요? 김리건 대표님? 네, 김리건 대표님은 지금 상황이, 이거를 발표할 상황이 아니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 번 한 번 모두 들어봤는데, 이거는 이제 어떤 분이 과거에는 동굴 속에서 살았대요. 근데 바깥에 나왔더니 굉장히 비개인 날의 오후였대요. 그리고 이건 예시예요. 어떤 분은 너무 앞만 보고 달리는 에마여 너무 고생스럽게 너무 열심히 자기들 돌보지 않으면서 살았는데 이제 즐기는 에마가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과거의 나의 인생과 미래의 내 인생의 꿈을 이렇게 어떻게 살겠다는 어떤 방향성, 그런 목적을 되기도 합니다. 자, 각본의 종류에는요, 꼭 여러분들 흥행이 되어서, 어, 2편, 3편, 4편 이렇게 쭉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 제목을 가지고 또 책을 써보는 것도 되게 좋습니다. 우리 박정희 대표님은 100권, 120권 쓰신 작가님이세요. 엄청나시죠? 네. 자다가도 돈이 막 들어온답니다. 돈도 돈이지만 굉장히 성장하는 데 되게 도움이 되신 그런 승자이신 것 같습니다. 자, 각본의 종류에는 승자 각본이 있고요. 패자 각본이 있고요. 평범한 각본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평범한 각본은 그냥 살아가면서 별로 문제도 일으키지 않고 그냥 다른 사람이 아주 우수하고 아주 최고가 아니더라도 적당한 수준에 도달하면 자기 일을 만족하는 사람. 그리고 남한테 패배해도 좀 져도 너무 분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자신의 능력이 100인데 100을 발휘하지 않아도 한 70 정도 발휘해도 별로 이렇게 속상해하지 않는 사람을 평범한 각본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승자격본과 패자격본은 이제 두 가지로 비교를 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승자격본은 승자 정신을 가지고 있고요. 패자는 패자 정신. 자, 승자는 지금 여기 희열내, 과거에 얽매여가지고, 그때 그러지 말았을 걸은 하지만, 지금 여기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시간관념을 가지고 있고, 이 패자각부는 제가 중국 영화를 보면 복수하는 영화가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가끔은 쇼츠를 보게 되거든요. 근데 그 중국에서 만든 쇼츠는 왜 이렇게 뭐랄까, 뭐 하여튼 뭐 시어머니를 학대하거나 막 어린애한테 막 돈을 뺏거나 막 이상한 그 비도덕적이고 좀 이렇게 윤리적이지 못한 그런데 이제 좀 우리 시부모한테 잘하거나 또 어린아이를 돌보거나 이런 결론이 맺으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굉장히 그 과거에 매달려서 살아. 그리고 미래는 항상 불안해. 이건 패자각본인 거죠. 그래서 승자는 미래에 불안하지 않고 지금 여기에 충실하다 보면 매 순간 충실하다 보면 하루가 충실하고 하루가 충실하다 보면은 일주일이 되고 일주일에 충실하게 살다 보면 한 달이 되고 상반기가 되고 하반기 돼서 1년이 지나가거든요. 근데 맨날 미래에 대한 불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만성 불안에 시달려가지고 자기 삶을 혈액나고 투- 여기에 집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요, 내담자를 만나면 공중에 떠 있어. 공중에 날아다녀. 그래서 두 발이 발에 딱 이렇게 안정적으로 딛지 못하는 분이 계시기도 해요. 뭐 그러니까 미래 행복을 위해서 현재의 행복을 저당을 잡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다시 미래 행복을 위해서 현재 불행을 또 저당을 잡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승자냐 패자냐. 자, 승자는 나는 잘못했지만 다시는 실수하지 않을 거야. 과연 이것이 올바른 방식임에 틀림없어. 자기가 주도적으로. 근데 과연 이것은 올바른 방식이 아니었어. 그 다음에 과연 이거는 올바른 방식이었어. 이런 걸 잘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패자는 만약에 그게 없더라면 뭐뭐 하면 좋았을 텐데 불행하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면 이 말도 뭐 틀린 말은 아닌데 제가 옛날에 부동산에 엄청 관심이 많았거든요. 우리 여동생이 야 여동생아 저거 옛날에 내가 살라 그랬는데 형부가 못 사게 해서 못 샀어. 어머 그래? 언니 억울하겠다. 이래 몇 번 제가 그 얘기 언니 지나간 얘기는 그만하시지. 이러면서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그것도 패자정신인 것 같아요. 억울해서. 자기인식, 주인의식, 요거는 손님의식. 책임은 독립을 실행한 후에도 나만 유행한 게 아니라 상호의존. 그러니까 상호협조가 아니라 상호의존한다는 거. 지금 박정희 대표님이 의존이 다 나쁜 건 아니거든요. 음. 때로는 내가 의존하기도 하고, 때로는 타인이 나를 의존하게도 만들어야 돼. 그래서 상호 의존이란 말은요, 인간은 더불어 사람이 있자 서로 기대고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 승자 같고 어떤 친구는 자기는 남을 100% 도와주면서 자기는 도움을 하나도 안 받는 그런 사람이 있긴 있어요. 제 친구도 한 명 이런 친구가 있긴 한데, 자 패자는 의존성, 책임 회피, 그 다음에 잠재 능력이 우리 교류분석의 최종적 목적은 자각성, 자발성, 친밀성.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자각을 하고 타인에게 어떻게 내가 행동하는지 자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각을 해보니까 그건 잘못됐구나. 바로 이거야. 내가 이렇게 변해야지. 자발적으로 스스로 뭔가 자율성을 가지고 결정한 다음에 그것이 결론은 친밀성을 높게 하는 것이 승자 각본이다. 그 다음에 패자 각본은 타율성, 수동성, 비친밀성 이런 것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자아실현, 그 다음에 자아실현의 장애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평범한 각본, 승자 각본, 패자 각본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분은 저기 두 팔이 없는데도 굉장히 밝고 명랑하게 제가 잠깐 이름이 생각이 안 근데 이 팔로 커피 먹고 그림 그리고 음식하고 다 하거든요. 근데도 얼마나 밝고 명랑하게 이분은 완전히 승자 각본으로 인생을 살아가시는 분이에요. 자, 승자와 패자 두 줄씩 우리 얼굴 보여주신 박정희 대표님, 김영희 수연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 아니야, 한 줄 한 줄 읽어주세요. 승자는 실수했을 때 내가 잘못했다라고 말한다. 한 줄 읽으라며. 두 줄 읽어야 패자는 되겠네. 실수를 했을 때 너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말한다.
승자는 넘어지면 일어나 앞을 보고, 패자는 넘어지면 일어나 뒤를 본다. 승자는 시간을 관리하며 살고, 패자는 시간을 끌며 산다. 승자는 과정을 위하여 살고, 패자는 결과를 위하여 산다. 네, 지금 이제 위에를 김영희 수연님이 읽으시고 아래는 박정희 대표님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승- 승자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놀고 열심히 쉰다. 패자는 허겁지겁 일하고 빈둥빈둥 놀고 후지부지 쉰다. 승자의 주머니 속에는 꿈이 있고 패자의 주머니 속에는 욕심이 있다. 승자가 즐겨 쓰는 말은 다시 한번 해보자 이고 패자가 즐겨 쓰는 말은 해봐야 별 수 없다이다. 승자와 승자와 패자는 패자는 마음먹기 마음먹기 나름이다. 나름이다. 마지막에 두 분이 함께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요거 승자와 패자 스캔 떠갖고 우리 카톡방에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교류 분석의 구조예요. 자, 우리 처음에 PAC 배웠죠. 그죠? 네. 그래서 PAC를 배우고 구조 분석이냐, 기능 분석이냐. 기능은 5가지, 구조는 3가지. 3가지는 PAC. P는 어버이, A는 성인, C는 어린이, 자아. 그 다음에 기능 분석은 5가지 이야기 해보실까요? PC, PC, PC MP, 아니에요. MP, CP, 자, 우리 쌤 자꾸 PC라고 하는데 CP, CP. CP, 네, MP, 네. 그 다음에 A, A는 그대로 A, A. 그 다음에 C는 FC, AC. 네, 맞습니다. 우리 박정희 대표님 한국말로 해보세요. 우리 다른 분은 채팅창에 5가지 막 올려주시면 더 좋습니다. 박정희 대표님 한국말로. CP는 통제적인 거, MP는 자애로운 거, 자, 그 양육, 다음에 다시 잠깐. 자애로운 것도 맞아요. 근데 통제적인 거, 자애로운 거, 우리 A번은 거자는 안 썼어요. 통제적인 자, 그 다음에 아까 뭐라고 했어요? 양육적인 자, 양육적인 자, 이렇게 양육적인 자아라는 말을 붙여주시기 자라고, 바랍니다. 네네. 통제적인 자, 음, MP는 양육적인 자, 음, A, 성인 성인, 자, 음. 성인 자, 그 음, 다음에 FC, FC, 어, FC, 자유로운 자, 자유로운 자, 네, 우리 차이들, 네. AC, A씨, AC, 응? C는 C인데, 순응하는 자, 어답티드 차일드, 순응하는 자, 순응하는 자. 네네. 협조적인 자, 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FC는 FC는 자유로운 자유로운 자, 자, 자유로운 자유로운 자, 어린이 자. 자, 자유로운 다 같이, 여기 어린이자, 계신 분들 다 같이 따라서 해보세요. 자유로운 어, 통제적인 어린이. 자. 따라서 통제적인 해보실래요? 자, 통제적인 통제적인 자, 자, CP. CP. 네, 그 다음에 양육적인 자, MP. 양육적인 자, 양육적인 양육적인 자, 자, MP, MP. 성인자, A자. 성인자, 성인자, A자, A자, 네, 그 다음에, 자유로운 어린이자, FC. 자유로운 자유로운 어린이자, 어린이자, FC, FC.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조와 기능 순응하는 분석을 자, 배웠고요. 네, AC. 네, 순응하는 자. 네, 순응하는 어린이자. 순응하는 어린이자, AC. 네, AC 잘해. 네, 아이고. 그 다음에 우리 정수경 대표님, 잠깐, 아이고, 글을 올려주셨는데, 주님은 은혜로운 세상 속에서, 은혜로운 세상 속 수렁에서 건진다. 택해 주신
주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다. 날 짝사랑하신 주님 은혜 모르다가 마비된 다음에 깨달았나. 이렇게 이제 앞에 제목, 그다음에 뒤에 제목 이렇게 써주신 것 같아요. 우리 정수경 집사님은 굉장히 그 신앙심이 많으신 분이라서 또 이렇게 적어주셨네요. 자, 그다음 인생 태도가 뭐뭐였죠? I'm okay, you are okay. I'm okay, you are not okay. You are not okay. 아니야, I'm not okay, you are okay. I'm not okay, you are not okay. 이렇게 인생 태도 네 가지 배웠고요. 그 다음에 이게 전체를 뭐라 해요? 개인의 생육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게 전부 여기 화살표가 다 있잖아요. 이게 다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제 게임은 구원자냐, 박해자냐, 희생자냐, 이런 거 분석을 해야 되고, 시간의 구조화는 아까 6가지. 그 다음에 각본 분석은 해라 각본, 하지 마라 각본, 승자 각본, 패자 각본, 평범한 각본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스트로크. 그 다음에 대화 분석은 3가지 대화 패턴을 분석을 해서 3가지 패턴의 교류 3가지 대화 패턴을 활용을 해야 돼서 옵션, 어설티브한 대화를 하라. 이 모든 것은 이 모든 것은 자율적으로 행동해야 된다. 그리고 자기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변혁해야 된다. 그래서 자신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교류 분석 전체에 대해서 구조를 체계적으로 개인의 생육사라고 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제 결론은 이런 교류 분석을 배우는 목적은 자기를 변혁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뭐 하느냐? 자신을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자, T의 목적은, 자, 보세요. 자각성, 자발성, 친밀성이 요 합쳐진 부분, 가장 진한 파란색이 자율성을 달성하는 것이고 자아실현을 달성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강의를 다 마치고요. 이제 수료식은 여러분들이 인지, 행동, 활동 지도사 자격증을 신청하신 분들은 제가 이제 한국 콘텐츠 능력 협회에서 그저께 대표님하고 통화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특혜로 이 자격증을 줄 수가 있는데 원래 10만 원인데 5만 원으로 지금 조금 더 신청을 더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청하신 분들은 생년월일, 이름, 전화번호 저 개인톡으로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5만 원을 저희 국민은행 계좌로 보내주시면 일괄적으로 작성을 해서 일단 스캔을 떠가지고 칼라로 다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출력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말씀드렸고요. 자, 전반적으로 이제 기억에 남고 배우고 느낀 것, 요거를 꼭 이야기를 마지막 시간이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공을 중지하고 여러분들 교류 분석을 세상에 10주 동안 열심히 이렇게 밤에 잠도 안 주무시고 참여를 하셨는데 우리 백종현 대표님 예, 감사합니다. 마이크를 딱 킨 걸 보고 제가 먼저 소감 말씀 요청했습니다. 뭐 제가 잘 참여를 못하고 잘 못 들어서 충분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교류 분석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통해서 이제 자기도 보고 남도 보고 또 뭐 현실도 보고 미래도 보고 이렇게 자기를 어떤 보면서 자아 성찰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좀 보는 것 같아서 대단히 감사했고요. 일단 교류 분석이 뭐 MBTI라든지 뭐 또 다른 애니어그램이라든지 뭐 그런 거에 비해서 좀 쉽다는 거 어떻게 보면은 쉬우면서도 또 강력한 어떤 딱 사람을 이제 몇 가지로 딱 나눠서 또 대화도 몇 가지로 나누고 이런 도표를 만들어 가지고 일목요연하게 하나로 딱 제시해 주신 우리 강의해 주신 교수님께 감사드리고요. 뭐 좀 더 배워 가지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듭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백정현 대표님, 청실이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엄청 궁금했습니다. 여쭤봐도 어, 될까요? 저는 저 목회자입니다. 와, 목회자고 이제 시도 쓰고 수필도 쓰고 문화 활동을 좀 활발하게 하고 있고요. 와우, 네, 그래서 이 심리학이나 상담에 관심이 좀 많이 있고 뭐 네네네. 조금은 공부를 했는데 이렇게 뭐 한 교리 분석을 가지고 자세하게 이렇게 네. PPT 만들어서 이렇게까지는 공부는 안 했고 네. 흐름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흐름은. 아, 아. 반갑습니다. 예, 하여튼 네. 감사드립니다. 일주 네, 동안. 감사합니다. 굉장히 흐뭇하고 행복하고 보람을 느낍니다. 사실은요, 교류 분석 전에 막 진짜 돈 많이 들여서 배웠거든요. 근데 저는 진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하면 쉽게 이걸 전달할까? 그래서 제가 그 교류 분석 상담사 2급 자격증을 따면서 목포에 그 프로그램 만드신 분이 계세요. 엄청, 엄청 공부를 많이 해서 몇박 며칠로 돈도 많이 들이고 그분을 모셔가고 우리 연구소에서도 하고 막 모집해서 했는데 다들 수강생들이 어렵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쉽게 전달하려고 이 표 도표 만드는 거 엄청 시간 많이 들었거든요. 글쎄, 그래서 그러신 이 거. 어려운 거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싶었어요. 근데 그거를 알아주시는 백정현 대표님 감사합니다. 목회 하신다고 하니까 굉장히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쩐지. 네, 네, 감사합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 목회자 백종현 대표님, 여기서는 대표님이라고 용어를 쓰는데, 목사님이신 거죠? 예, 예. 아, 네. 목사님 말씀에 이어서 김영희 수녀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각 종교의 대표들. 전 불교입니다. 아, 그래요. 아니, 교류 분석을 전에도 배우기는 했는데, 삶하고 적용이 잘 안 돼서, 그걸 잘 목표로 했는데, 이게 쉽지가 않네요. 아닌 것 스트로크를, 그러니까 부정적인 스트로크가 연결됐을 때, 그것을 어떻게 전환하느냐, 이런 쪽으로 조금 많이 참여를 해서 적용을 하고 싶었는데, 일단 이번 기회를 통해서 교류 분석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또 열성적으로 하시는 민명희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늘 적극적인 참여 또 얼굴 보여주자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 다음에 불교, 우리 저기 3대 전교 저희 협회 강사님 중에 스님도 계셔요. 요번, 요번 일요일 날 프롬프트 잘 쓰는 노하우 강의가 있거든요. 특강이. 자, 우리 박정희 대표님 이어서 소감 말씀 하시겠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뭐 F자, 뭐 H자, 뭐 이런 음, 거, 그런 거에 조금 되게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어, 그거는, 나는 왜 이렇게 애기 같은가,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자아를 공부하면서 내가 이렇게, 누구를 만나서 내가 이게, FC 자아를 많이 가지고 있었구나. 막 이런 것들을 이렇게 분리를 이렇게 딱딱딱 좀 할 수가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와 이렇게 마찰이 났을 때, 저 사람은 평상시 어떤 자아로 말하는 사람이다. 그냥 오케이. 그렇게 분석을 조금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아직은 이제 이게 대결된 게 없어서 좀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했다고 했을 때, 대처를 어떤 자아로 해주면 좋겠구나, 라는 거를 더 구체적으로 좀 더 배워보고 싶고, 그런 방법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돼서 너무 좋았습니다. 네네. 제일 중요한 게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자극을 주었을 때, 다른 사람이 말을 하고 내가 수신자가 되었을 때, 내가 거기에 적절하게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이 공부를 통해서 도움이 됐다라는 말씀이 있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김상현 선생님. 아, 네.
저는 수업을 제대로 참여를 잘 못해가지고 너무 음, 죄송하고요. 그래도 중간중간 들었을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어요. 어, 음, 저를 보는 그 자아적인 것도, 이렇게 타인을 대할 때, 이렇게 다각도로 그분들의 성향이나 이런 것을 파악하면서 그것을 이해할 수가 있겠구나 하는 것들이 많이 도움이 됐고, 객관적으로 주위를 살펴보는데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네. 좀 더 녹화본 보면서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기 원래 중복된 강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 또 발표할 때는 꼭 발표를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다음 우동 선생님이 지금 몸이 안 좋으세요. 그래서 그냥 누워 계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누워서 들어주. 여기 말씀해 주시려면은 마이크 잠깐 끄셔도 되고요. 박정순 대표님은 이제 제사 준비라 안 되겠고, 박순애 대표님, 네, 저는 좀 상담에 관심이 있어서 이제 듣게 음, 됐는데요. 저는 남편하고 관계는 정말 교류를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 근데 저를 좀, 저한테 벽을 두고 있는 사람한테는 가까이 가질 못하는 좀 단점이 음, 있거든요. 그래서 오케이, 이제, 오케이. 잘해보려고 말을 해도 상대방에서 받아주지 않으면 음, 제가 그때부터는 이제 딱 관계를 끊어버리는 음, 그런 단점이 음, 있어서 음. 그런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이제 더 많이, 그러면 혹시 질문할게요. 혹시 이제 다른 사람이 타인이 박순애 대표님에게 좀 벽이 느껴진다는 거는 박순애 대표님이 그렇게 느껴지신다는 거죠? 아니요. 그러면, 그, 저도 교회를 다니는데, 한 네, 자매가, 그 오해를 한 거예요. 저의 네네. 본 모습을 보지 못하고, 다른 데서 듣는 말로 해서 저를 음, 오해하고, 이렇게 음, 인사도 안 하고, 내가 뭐 말하면 얼굴을 찡그리거나, 냉소적인 그런 표정을 음, 지어서, 이제, 음, 한 1년 동안 잘 지켜보다가, 왜 네, 그러느냐, 같이 잘 어, 지내보자 그랬더니 그 자매하는 말이 교회 안에서 전부 다 그렇게 지낼 필요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와, 어떻게 해요? 근데, 예? 교회 안에서, 모두 다 친하게 지낼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말을 하는 음, 거예요. 그렇게 음, 하다 보니까 나는 그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 오해하고 있었다든, 그것은 내가 알 바 아니고요. 또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 근데 나이 차이가 그분이 더 어른이었다면 제가 더 숙이고 들어갔을 텐데, 저희 아, 딸뻘이에요. 와우, 네. 그래서 와, 저도 이제 아예 말을 안 하고 인사도 그냥 안 하고 그냥 지내버렸죠. 그러고 그러셨구나. 났는데, 그건 또 주님 네, 보시기에 좋은 모습은 또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이런 문제. 우리가 네. 사실 인간관계에서 건강한 교류를 하려면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박순애 어, 대표님 이야기를 들면, 네. 상대방이 나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타인의 이야기를 듣고 그 타인의 이야기에 의해서 나에 대한 선입견을 안 좋게 여기는 경우. 그럴 때 나 역시도 이제 왜 그렇게 지내는지 사이좋게 지내보자라고 말을 걸으신 거잖아요. 좋게.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반응이 교회 안에서 다 잘 지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말을 하면 네. 우리 김양희 수녀님, 네. 백종현 대표님, 박정희 대표님 어떻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제가 잠깐 못 우리 들었어요. 아 저기 상대방이 타인의 이야기를 듣고 선입관을 가지고 박순애 대표님한테 저기 냉소적으로 오해를 하고 있는 기간이 1년이 지났는데 박순애 대표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잘 지내야 되지 않겠나? 왜 나한테 그렇게 하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이렇게 걸어왔더니 그분이 딸 같은 나이 또래의 그 신자분이, 음, 교회 안에서 모두 잘 지낼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반응을 하셨대요.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냐 이거죠. 음, 소그룹방에서 막 의논했으면 좋은데, 어, 우리가 어렵네, 어려워. 어렵죠. 상대가 그렇게 이미 그렇게 판정을 그렇죠. 하는데 어, 어떤 걸 적용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우리 제 생각은 그래요. 뭐 다 통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뭐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나는 잘 이해를 못해. 이렇게 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순간 마음의 밸런스가 딱, 그러니까 교차 교류로 반응을 한 거잖아요. 상대방이 네네. 엄청난 교차 교류로 반응을 한 거예요. 응, 네. 그죠? 그러니까 박순애 대표님은 MP나 FC로 우리 이렇게 잘 지내보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딸 같은 나이 또래한테 그랬더니 교회 네. 안에서 뭐 모두 다 같이 잘 지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반응을 했을 때 엄청 마음의 밸런스가 깨지죠. 그래서 네. 박순애 대표님은 어떻게 반응하셨나요? 그러니까 저도 인사도 안 하고, 근데 더 문제인 게, 음, 이제 제가 이제 찬양단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그 자매는 반주자고, 오, 그러면 이쪽에서 인도하는 대로 따라줘야 되는데, 어, 그 말을 안 듣고 자기 스페이스로 가끔 갈 때가 한 번씩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교류가 탁 끊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 저도 실은 고민이어서 그만두고 싶었지만, 어, 또 목사님은 아니라고 계속 해달라고 하시니까, 제가 찬양 잘하는 어,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그만두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 교회 성도들이 별로 없다 보니, 이제 저한테 하라고 어, 하셨고, 어, 그, 그분하고 목사님하고 가까운 관계라, 어, 아니, 목사님은 그냥 이해하고 다시 더, 그래도 나한테 잘하라고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 이제 또 새해 되잖아요. 그래서 좀 고민이긴 해요. 어떻게 또 대화를 다시 해야 고민되시겠네요. 되는, 대화를 어, 해서 해야 될지, 아니 또 그쪽에서 어떻게 반응이 나올지도 궁금하기도 하고. 그렇죠. 예, 이제 박순애 한 번, 대표님 정말 네. 고민이 되시겠습니다. 정말. 네. 음, 그러니까 그쪽에서 내가 이렇게 다시 또 다가갔을 때, 그쪽에서 음, 어떻게 또 반응할까, 또 두려움도 기도 하고, 이제 그렇죠. 그쪽에서 그렇죠. 받아주면은 좋은 관계로 될 텐데, 또 그렇지 않으면 또 그런 관계를 유지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내가 그만둬야 되는 것은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들고, 실은 고민입니다, 음, 그게. 저는 음, 다른 관계에서는 나쁜 게 없는데, 그 사람하고만 관계가 지금. 자, 그러면은요. 자, 모든 사람들은 10명인데 그 한 명이 8명이 7명이 불편할 수 있는 경우가 있죠. 예, 그러면 누가 문제인 거죠? 문제로 보면 그 반주자이면서 이제 젊으신 분이고 또 찬양자로서 가서 성가를 불러야 되잖아요. 예, 그죠? 예. 그러면 이제 그 반주자의 반주에 의해서 이제 찬송을 해야 되는 입장이신 거죠. 네네. 그런데 여기에 이제 등장한 인물은 누구죠? 목사님이세요. 근데 목사님은 성도가 작다 보니까 또 반주하는 사람을 놓칠 수가 없어. 그리고 또 찬양하는 그 성가대도 박선혜 대표님도 놓칠 수가 없어. 네. 그러니까 목사님 입장에서는 둘 다 열심히 교회 활동을 하기를 원하는 거죠. 어. 네. 그런데 박순애 대표님은 나이도 어리고 그래도 반주자로서 따라가야 가야 되겠고 지금 갈등이 있으면서 다가갔을 때 또 어떻게 나올지가 두렵고 충분히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는데 우리는 입장의 차이가 다 있는 거예요. 입장의 차이가. 음. 네. 일단은 이제 저는 여기 오케이 오케이 인생 태도라는 거를 얘기를 해보면 내가 다가갔는데 그분의 사고 가치관이 인간관계에서 교회에서 다 잘 지낼 수가 없다. 어. 근데 그 말은 틀린 말은 아니야. 네. 그런데 우리는 다 잘 지내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 우리가 네. 교회라는 안에서는 서로 잘못이 있고 부족함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를 너그럽게 용서해주고 따뜻하게 다가가는 것이 저는 어, 하느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라고 보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신앙생활을 목사님을 보고 하느냐, 같은 신도들을 보고 하느냐, 하느님을 보고 하느냐. 제일 중요한 건 저는 하느님을 보고 하거든요. 우리도, 저는 이제 성당에 굉장히 오래 다녔는데, 박순애 대표님 입장을 잘 들었어요. 우리 백종인 대표님이 목사님이신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우리 교리 분석 안에서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공부를 하게 되거든요. 음, 뭐, 목사 얘기가 자꾸 거론돼서 좀 송구스럽습니다. 네네. 그 교회 안에는 뭐 다양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문제는 나입니다. 나.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상대를 바꿀 수가 없어요. 또 바뀌려고도 안 하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개인주의라 뭐 나이가 많든 적든 나 편한 대로 말하고 나 편한 대로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감정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고 감정에 대한 조그만 책도 하나 썼는데 상대방의 감정에 내가 휘둘리면 안 된다는 것이 제 지론이에요. 상대방 때문에 내가 성과대를 관두고 상대방은 불편하기 때문에 내 행동 방향에 영향을 받는다면 저 사람에 의해서 내가 조종당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삶은 나는 나지 너 때문에 내가 어떤 영향을 받아서 심리적으로 괴롭고 또 어떤 직에 대해 사명을 뭐 놓는다 뭐 옮긴다 이 전혀 그럴 필요가 없고요. 내 페이스대로 마라톤 선수처럼 좌우 보지 말고 쭉 그냥 꾸준히 가는 이 자세가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태도나 말이나 행동에 내 감정이 좌우되면 그 끌려가는 인생이 되니까 그러지 말고 너는 너고 나는 나니까 페이스를 조절하면서 나는 기쁘게 감사하게 찬양하면서 그렇게 가야 된다고 저는 강조하고 그렇게 가야만이 내 스스로가 평안하고 기쁨도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오, 그래서 지금까지 음, 음. 어 3년, 4년을 해왔어요. 야, 근데 예. 문제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괴로움을 당하고 있잖아요. 괴로워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그걸 넘어서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제 얘기는. 아니, 괴로워한 게 아니라 그것을 음. 어떻게 하면 관계를 저는 회복할 수 있는가. 질문을 한번 해고 싶어요.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런 사람은. 놔둬요. 저는, 근데, 이제 우리가 의식의 옆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의식을 안 할 수 없어서, 일단 그분이 목사님하고 친하다고 하시니, 아니, 그게 왜, 아니고 목사님하고 관계가 가깝다는 거죠. 그러니까 관계가 가깝다고 하니, 네. 관계가 가깝다고 하니, 그 사람이 왜 나를 이렇게 친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건지 이유가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은 그래도 이렇게 친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나를 왜 친하게 지내는 상대에서 제외가 됐는지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전 들어요. 근데 그 이유가 가끔은 내가 그래서 그럴 수도 있고 천주교에서 말하듯이 내 탓이 아닌데 본인이 그냥 오해를 사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뭔가 그 내용이 뭔지 서로 대화를 목사님이 여쭤봐서 그 대화가 뭔지 원인을 찾아서 내가 원인이었는지 혹시 오해였는지 그거를 좀 알았으면 하는 마음이 저는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내가 잘못한 거라면 나이가 어리더라도 내가 미안하다고 하는 게 맞고 만약에 오해였다면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저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해봅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얘기를 음, 하려고 했었던 거고. 음, 그러니까 그 아까 목사님이 방금 백종인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은 보편적인 말씀이신 거고 그 상황에 대해서 모르는 거잖아요. 저도 지금까지 그런 마음이었기 때문에 참고 지금 4년간을 해오고 있어요. 네네. 목사님이 그래. 어이구. 예. 예. 근데 이제 저희 남편이 젊은 사람들한테 물려줘라. 제가 지금 나이가 적은 나이가 아니잖아요. 예. 음, 예. 그래서 이제 그러고 싶은데 목사님은 이제 교회에서 마땅히
이렇게 차고 나갈 사람이 없다고 책임감 있게 해야 되니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아, 뭐, 지휘세요, 지휘? 아니요, 찬양단이요. 찬양단인데, 그럼 찬양단이 여러 명 아닌가요? 근데 그분한테 우리가 이끌려가야 될 게 있나? 잠깐만요. 그러니까, 우리 박순애 대표님 말씀하실 때 네, 다 듣고 잠깐만요. 경청을 네. 다 한 다음에 질문 시간을 따로 드릴게요. 네. 네, 어디까지 얘기했는지. 죄송합니다. 음, 이제 그분이 반주자이기 때문에 저희 찬양을 하게 되면, 네, 그때 따라서 이렇게 인도하는 것이 달라지는데, 반주자가 음, 맞춰줘야지 이게 스무스하게 잘 넘어가고, 이게 흐름이 음, 좋단 말이에요. 근데 음, 자기의 기분에 따라서 어쩔 때는 잘 맞추고, 어쩔 때는 그 음, 자기 스페이스로 끌고 가버린다고. 그러면은 이제 그것이 약간씩 틈이 생기니까 저는 관계를 좋게 하고 싶죠. 예, 이제 근데 음, 그 오해에 생긴 이유가 자기가 전도사님이 새로 오셨는데 그 전도사님이 그 미술 상담을 하시는 분인가 봐요. 가지고 도움을 받았어. 근데 그 전도사님이 찬양 인도를 했는데 목사님이 그분 찬양 인도하는 것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분 내려놓고 제가 하게 된 거거든요. 근데 이 음, 집사는 내가 하고 싶어서 뺏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음, 예, 그래서 아니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이제 그 얘기가 자꾸 나오게 돼서 좀 제가 말을 좀 자제하느라고 이게 제대로 표현을 못하고 있어요. 그분들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아, 음, 네네네네네네. 여러 사람이 연결되어 있고 하는 상황에서 그래서 음, 이제 관계를 좋게 해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그 오해 있는 것 같은데 음, 그걸 풀어달라 그랬는데 그분들이 말씀을 못 하시는 거예요. 음,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게 안 풀어지고 있고 이제 그 자매는 그렇더라고요. 이제 3년 지나니까 자기도 그거에 대해서 무뎌졌다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생각했을 때는 그 사람이 죄를 지은 거잖아. 내가 하지도 않는 것을 가지고 자기가 오해를 해서 나를 미워하고 그에 대한 반항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럼 그걸 풀어야 될 것 같은데 음, 그것은 하지 않고 있으니까 지금 이제 이 단계에 와서는 이제 어떻게 그것을 풀고 나가야 될까? 이제 음. 그걸 고민하는 거죠, 저는. 오케이, 오케이. 제가 짧게 언급을 좀 하겠습니다. 네. 어, 이러한 문제는 그 신도들이 얽혀 설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네, 박순애 대표님이 다 이야기를 여기서 노출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네, 단지 맞아요. 상대방이 편견을 가지고 단체 모임에서 나를 거리를 두고 안 좋게 생각하면서 가까워지는 것을 싫어하고 거절한 거잖아요. 그죠? 그럴 네, 때는 박순희 대표님이 힘드실 것 같아요. 그 힘든 마음이 충분히 저는 이제 뭐 100%는 아니더라도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 어, 백종현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정말 상대바꾸기는 어렵고 내가 찬양을 하는데 그 반주자를 위해서 찬양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내가 찬양을 할 때 기쁘고 성령에 충만하고 되게 행복하잖아요. 이제 그런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백종현 대표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인 것 같고 박순애 대표님은 지금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그 젊은 사람한테 남편이 그러니까 그 문제는 그 찬양하는 선생님들, 찬양하시는 분들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 것 같아요, 박순애 대표님. 그건 맞나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 보세요. 반주자님이 초대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이 안 하고 박순애 대표님이 지금 찬양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 거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관계인 거죠. 응, 그죠? 네, 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시간의 구조화에서 의례적인 관계밖에 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음, 네, 자, 의식적인 관계, 그냥 뭐 인사하고 찬양할 때 성가 부르고, 근데 저는 백종원 대표님이 무슨 말씀인지 해석을 했냐면 이 얘기죠. 내가 반주자를 보고 찬양하러 가는 건 아니죠.
사실은 목사님을 보고 찬양하러 가는 건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건 제 그렇죠. 저는 또 신앙관이고, 그거 보고 또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죠, 그렇죠. 자매가 어떻게 그래, 하든 간에 끌고 왔었고. 그렇죠. 그래서 4년 동안 예. 이거를 책임자로 맡아서 하셨던 거는 탁월한 또 리더십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이걸 배울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관계가 좋은 상대방하고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 No problem. 근데 상대가 아까 반주자처럼 나올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그것이 어렵거든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시간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사례 중심의 연구 모임이 따로 있거든요. 이제 나중에 이런 문제 가지고 더 이야기를 나누면 한 분의 이야기를 가지고 1시간 내지 2시간도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더 상황이 되면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고, 그동안에 박순애 대표님 4년 동안 너무 수고가 많으셨고, 또 신앙 안에서 반주자를 보고 목사님을 보고 찬양하러 가신 게 아니라 주님을 보고 나의 행복한 그런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기회가 되면 나눔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고, 또 그렇게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더 하실 말씀 있을까요? 그 얘기를 진짜 한번 했으면 좋겠네요. 저도 우리 언니한테 단절당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 네. 언니가 저 외면해가지고 오케이. 우리 네. 우리 그거는 언니 이제, 네. 네. 그래서 한번 네. 그런 얘기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끝에 가서 우리가 이제 다음은 어떻게 프로그램을 어떻게 연결하실 건지 여쭤보는 분이 3분이 계셔가지고 나중에 이야기를 갖고요. 그 다음에, 지금 김효환 수녀님, 아니야, 어, 저기, 이수영 선생님 글 남기고 가셨거든요. 요거 제가 읽을게요. 저는 그동안 수업을 다 못 들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천천히 수업을 들어보며 나를 먼저 잘 살펴보고 남편의 마음도 더 이해해보는 시간이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10주 동안 감사합니다. 저는 다른 일정이 있어 먼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님의 웃으시는 모습 보며 너무 아름다우시다고 생각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 안 계시지만 화면도 못 켜고 먼저 나가 죄송합니다. 그동안 너무 아우, 되게 아주 예의를 진정성 있게 마지막 인사를 남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야기하실 분 계실까요? 김요한 선생님, 우동우 선생님, 채팅창에 우리 카톡방에 올려주시기 바라고요. 자, 지금 시간이 11시 5분인데 우리가 9시에 시작을 해서 11시에 끝나지만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 다음 수업을 이렇게 사례 중심으로 연구 스터디를 하고 싶을까요?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저희들이 네, 분노 코칭 좋습니다. 듣고 사례 분노 중심 수업을 좋습니다. 그동안에 한 달에 2번씩 수업을 진행을 했거든요. 참가비는 5만 원 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2번만 사례 중심으로 교류 분석 연구 스터디를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그 채팅창에 다시 공지를 할게요. 그러면 네. 그때 신청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일은 우리가 여기서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요일이. 우리 그동안에는 토요일 날 오전 9시에서 11시까지 했거든요. 격주로. 근데 저는 토요일 날은 어려울 것 같아요, 낮에는. 아,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서로 이야기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저도 금요일 날이 좋습니다. 토요일 날은 아, 일해야 금요일 날 되니까. 좋으세요. 김요한 대표님은 어떠실까요? 교류분석 연구 모임, 스터디. 사례 중심으로. 금요일 날 저녁 괜찮을까요?